이재명 대통령은 제주를 탄소 중립과 녹색 문명의 섬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밝혔었는데요.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더 빨리 늘리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주택을 보급하는 새로운 방안도 제시를 했는데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송원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제주의 미래는 탄소 중립과 녹색 문명의 섬입니다. 심각한 기후 위기와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는 해법을 찾는데 제주가 선도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해상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늘려 청정 전력망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현재 제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 전국 평균보다 갑절 높은데 더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재생에너지 사회로 우리가 신속하게 넘어가야 되고 제주도가 아마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사회의 선도적인 지역, 모범적인 도시가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제주도의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지난해 한국전력이 제주 도내 16개 변전소 전부를 개통관리 변전소로 지정하면서 신규 발전 허가가 중단된 상황. 재생에너지를 더 이상 늘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날씨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많은데 전력 수요가 모자랄 경우 벌어지는 출력 제한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능합니다. ESS 보급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전기차를 이용한 수요 반응과 같은 새로운 신산업 모델을 만들어서 출력 제한 문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 역량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탄소 제로 주택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가스와 석유 보일러를 없애고 전기 히트펌프 같은 새로운 난방 설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설치비가 비싸기 때문에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제주에 전기차를 100% 보급하고 햇빛과 바람 연금을 도입해 발전 수익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전임 정부에서 주춤했던 재생에너지를 더 빠르게 보급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주의 주요 현안과 관련한 정책 추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제주도의 주요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지 오영훈 지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대선이 끝나고 제주도로서는 새 정부 국정 과제에 제주 주요 정책을 반영시키는 게 급선무일 텐데 이제는 여당 소속 도지사가 됐으니까 좀 수월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선 기대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더욱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또 제주도민들의 확실한 선택을 또 받았고 평균 이상의 득표율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제주도가 추진해왔던 그동안의 전략적 과제들이 또 많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가 꼭 반영시켜야 될 국정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중앙당과의 협의 그리고 또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하면서 제주도의 현안들을 꼭꼭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환경영향 평가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를 다 하고 계시고 또 갈등 관리를 제주도가 나서서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도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해나가면서 갈등 없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서는 선거운동 마지막에 세부 공약집에 반영이 됐어요. 근데 이제 지역 국회의원 사이에서도 약간 의견이 갈리는데 도지사로서 어떤 계획을 좀 세우고 계십니까? 발표 시점이 좀 늦긴 했지만 중앙당의 이제 주요 공약이라는 것은 상당 시간 논의 끝에 준비 끝에 결정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상황이 행정절차의 개편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대안이기 때문에 저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저희 도민의 의사를 묻기 위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주민투표를 통해서 행정시의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한다는 게 공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가 나서서 2차 추경을 이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경기부양 정책이 저는 준비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과정에 저희도의 현안과 관련된 내용, 민생경제 활력 대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미 추경 예산 편성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는 행정부지사를 TF 단장으로 해서 새정부 경제정책 추진 기획단 TF를 만들어서 실국별로 체크해야 될 부처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들을 또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될 사항,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항, 또 2026년도 국가 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항들을 체크하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 6월 3일이죠. 네네. 내년 도지사 재선 도전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임기가 지금 현재 1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1년 동안 3년의 성과에 기반해서 어떻게 미진한 부분들을 성과로 채워넣을 것인지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민생 경제가 빨리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그리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확실하게 확대해 나가는 것 우선 이런 부분에 집중해 나가고 제주관광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 또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 이런 측면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도민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선거사범이 지난 대선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선거사범 28명을 단속해 3명을 검찰에 넘기고 25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23명보다 5명 더 늘어난 것입니다. 유형별로는 벽보 훼손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투표 3명, 선거사무원 폭행 2명, 인쇄물 배부와 투표지 촬영이 각각 1명이었습니다. 제주시 애월읍의 한 마을에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처리시설이 들어서기로 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동의도 없이 졸속으로 허가가 났다며 상여를 앞세우고 삭발까지 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장우리 기자입니다. 하얀 옷을 입고 삼배 모자를 쓴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행진합니다. 뒤따르는 이들도 결사반대라 쓰인 빨간 머리띠를 두른 채 함께 곡을 합니다.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마을에 들어서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 모인 애월읍 광령 1, 2주민 200여 명입니다. 주민 대표 2명은 행진이 끝나자마자 길러왔던 머리를 모조리 밀었습니다. 각종 환경 오염 유발의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사업자의 이익이 마을 공익을 우선할 수는 없다. 졸속 행정, 졸속 허가. 폐기물 업체가 마을 부지를 매입하고 제주시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은 건 지난해 12월. 주민들은 사업 부지 근처에 정수장이 있어 수질 오염과 분진 피해는 물론 마을 경관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음이나 분진으로 인해서 우리 가축들이 유산이나 폐사가 많이 될 걸로 걱정이 됩니다. 바로 밑에 정수장이 있는데 이런 허가를 줬다라는 게 참 이해가 안 되고. 특히 업체가 땅 쪼개기 꼼수로 각종 절차를 피해갔는데도 제주시와 애월읍이 사업 계획서를 주민들에게 열람하도록 안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5,000제곱평방미터 이상이면 소규모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4,999평방미터를 잘라가지고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도 안 받고. 하지만 제주시는 이 사업체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재활용 원료를 가공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 의무가 없었다며
실내 시설인 만큼 폐수나 분진을 배출할 우려도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민들은 사업체가 착공을 하려 할 시 진입로를 봉쇄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우리입니다.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 주차돼 있는 캠핑카가 종종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 달 이상 주차된 캠핑카를 지자체가 견인할 수 있도록 지난해 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현장은 그대로라고 합니다. 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에 있는 한 무료 공영 주차장입니다. 캠핑카와 카라반이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언뜻 봐도 그 수가 일반 차량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가 차를 이제 와서 들여다보면은 뒤에 할 자리가 캠핑카가 있고 비가 오고 와갖고 그 자리 또 대놓고. 인근 다른 주차장도 마찬가지 2년 전 촬영했을 때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언제 세워뒀는지 모를 정도로 유리창에는 먼지가 수북하고 대부분 연락처도 없습니다. 이 캠핑카의 경우 계곡장이 2장 붙어져 있는데요. 지자체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캠핑카가 상당 기간 주차장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계고 기간을 훌쩍 넘긴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공영주차장에 한 달 넘게 주차된 차를 지자체가 이동 명령을 내리거나 강제 견인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시행 1년이 되어가지만 현장은 그대로입니다. 한 달이 다 될 때쯤 주차장을 옮겼다가 다시 주차하는 얌체 사례도 있습니다.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CCTV가 없는 주차장은 담당자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한 달을 남겨두고 조금 다른 데 또 갔다가 다시 와버리고 그러면은 또 법 적용이 안 돼가지고 좀 저쪽으로 돌아다니시는 것 같기는 한데. 캠핑카 장기 주차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자 주차장을 아예 유료화하는 지자체도 생기고 있지만 일반 시민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단속 방안과 캠핑카의 차고지 확보 의무 등의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현충일인 오늘 맑았던 어제와 달리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는데요. 현재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기온은 아침 최저 19도로 시작해서 낮 최고 기온 2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다만 오늘까지 일교차가 커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여서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한낮엔 햇볕도 강하겠는데요. 자외선 지수 높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양산이나 모자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북부 20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부 18도, 남부 22도, 동부 지역은 19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26도 보이고 있고요. 서부 23도, 남부 24도로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종일 흐린 하늘빛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큰 곳이 있어서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물결은 제주 전 해상에서 다소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항해나 조업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주말까지 구름이 많아지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계속해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관광객의 전기차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제주 방문 내국인 관광객 7천 명을 조사한 결과 전기 렌터카 이용은 2.3%에 그쳤습니다. 제주도는 전기 렌터카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11월 말까지 전기차 이용객들에게 최대 2만 원짜리의 지역 화폐나 면세점 이용권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주시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농업 창업 자금과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농업 창업 자금은 세대당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 자금은 세대당 최대 7,500만 원입니다. 농촌에 계속 거주하는 비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업 창업 자금만 신청할 수 있고 주택 자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서식하는 한라산 구상나무 보존을 위해 유전체 분석이 추진됩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내년 말까지 구상나무 보존과 생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유전체를 분석하고 유전자 지도를 작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 적응성이 뛰어난 개체 유전자를 찾아 구상나무 복원과 새로운 품종 개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수소 트램 도입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20일 오후 2시 김만덕 기념관에서 제주 최초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대한 도민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제주도가 수소 트램 도입 내용이 포함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을 발표하고 전문가 토론회, 도민 자유토론, 질의응답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7월 도의회 의견 청취와 최종 보고회를 거쳐 내년 정부의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제주 4.3 실무위원회가 희생자와 유족 239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4.3 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실무위원회의 이번 추가 의결로 제8차 추가 신고자 19,500여 명 가운데 93%의 심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또 제주 4.3 중앙위원회는 이 가운데 73%의 심사를 마쳐 희생자 279명과 유족 14,000여 명을 희생자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